영화사상 가장 강력한 인물, 재산 37억 달러, 세계 최고 부자 순위 847위. 학창시절을 지옥같은 고교 생활이었다고 떠올리는 스티븐 스필버그. 부모님의 이혼으로 여러 번 이사를 다녀야 했고, 당시 새로 옮겨간 고등학교에서 유일한 유대인이었던 스필버그는 땅바닥에 얼굴을 문대는 수모를 당하기도 하는 등 같은 반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받곤 했는데요. 스필버그는 당시를 회상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과 똑같은 폭력을 가하는 것보단 오히려 가까운 사이가 되도록 노력했다. 그들을 나의 가장 안전한 장소로 이끌어내는 것이다. 바로 카메라 앞으로. 오히려 자신을 왕따시킨 친구를 자신의 영화에 출연시켜 친구가 되었다고 합니다. 대학 생활을 하던 스필버그는 어느 날 영화 감독처럼 차려입고 유니버설 스튜디오로 갑니다. 빈 사무실을 찾아내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 사무실이라는 간판까지 내걸죠. 그의 당당한 태도에 아무도 그의 존재를 의심할 수 없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그는 사무실을 2년 넘게 사용하며 세계적인 감독들이 일하는 모습을 바로 옆에서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스필버그는 사무실에서 나와 해변을 산책하던 도중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고, 스필버그의 영화에 대한 열정을 알아본 그에게 영화의 모든 제작 비용을 대줄 테니 마음껏 영화를 찍어보라는 제안을 받습니다. 그렇게 그의 데뷔작 엠블리는 베니스 국제영화제의 수상작이 됩니다. 스티븐 스필버그를 세계적 인물로 만들어준 첫 번째 영화 조스. 전 세계적으로 4억 7천만 달러의 흥행 기록을 세운 이 영화를 찍을 당시 그는 겨우 20대의 젊은 감독이었습니다. 피터 벤틀리 소설을 영화화한 이 작품은 20만 달러를 들여 제작한 상어 모형이 2번씩이나 바닷속에 가라앉고 제작 기간이 2배 이상 초과되는 등 많은 어려움 끝에 완성됐습니다. 조스는 아카데미상 3개 부문을 수상하며 1975년 최고의 흥행 작품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스티븐 스필버그가 10살 무렵 그의 아버지는 한밤중 자고 있던 아들을 깨워 차에 태운 후 사막으로 달려갔습니다. 넓은 벌판에서 사람들이 몸에 담요를 두른 채 누워 밤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늘에서는 거대한 유성비가 쏟아지고 있었죠. 그 순간 우주에 우리 아닌 또 다른 생명체가 살고 있다면 그들은 분명 우리의 친구들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라고 스필버그는 당시를 회상하는데요. 이날의 일은 훗날 영화 미지와의 조우의 시나리오로 탄생하게 됩니다. 스필버그의 아버지는 아이들이 잠들기 전 매일 모험담 이야기를 해줬다고 합니다. 그는 이러한 아버지의 재능을 물려받아 영화 E.T., 백투더퓨처, 주라기 공원 등 상상력을 발휘한 수많은 대작을 탄생시키게 됩니다. 1982년 E.T.가 개봉되었을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외계인은 지구를 정복하러 온 위협적이고 두려운 존재였는데요. 하지만 왕방울 만한 눈에 짜리몽땅 통통한 몸매, 총 대신 식물 표본을 든 착하고 귀여운 외계인 E.T에 많은 사람들이 열광했습니다. 영화 E.T는 당시 레이건 대통령을 위해 백악관에서 특별 상영되었고, 이 영화로 스필버그는 UN 평화 메달을 수여받게 됩니다. 아이처럼 순수하고 기발한 상상력을 가진 스티븐 스필버그. 그와 함께 조스를 촬영한 배우 리처드 드레이퍼스는 스필버그를 영화 감독이 되기로 결심한 12살의 덩치 큰 소년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스필버그는 가끔 자신이 지구에 몰래 들어와 살게 된 착한 외계인일 거라는 이야기를 농담처럼 한다고 합니다. 폴란드에서 1000여 명이 넘는 유대인의 목숨을 구한 독일인 사업가 오스카 쉰들러의 실화를 다룬 쉰들러 리스트. 실화를 다룬 영화인 만큼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찍은 다큐멘터리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흑백 필름으로 제작했습니다. And I will kill you. 한국에서 영화 테이큰으로 유명한 배우 리암 니슨이 열연한 이 영화는 1993년 아카데미 영화제에서 작품상, 감독상, 음악상을 포함한 7개 부문의 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스필버그는 해리포터 시리즈의 감독이 될 뻔했습니다. 영국 배우를 고집하던 원작자 조앤 롤링에게 미국 배우, 미국식 영어 사용 등 다국적 인물들을 새로 넣자고 제안했지만 영국이 모델인 소설에 맞지 않는다는 원작 팬들의 반발에 결국 해리포터 시리즈에서는 물러나게 됩니다. 스티븐 스필버그도 스토킹에 시달렸던 적이 있습니다. 1998년 동성애자 성향의 보디빌더 조나던 노먼이 계속해서 스필버그를 스토킹하다 체포당했는데요. 그는 스필버그의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그를 강간하려는 계획까지 세웠었다고 합니다.
이 일로 그는 징역 25년에 처해졌습니다. 한 해에 2편의 영화를 찍는 스필버그. 1993년에는 주라기 공원과 쉰들러 리스트를, 2002년에는 캐치 미 이프 유 캔과 마이너리티 리포트를 완성합니다. 그의 프로듀서인 캐슬린 케네디는 13살 때부터 영화를 감독한 스필버그는 그 누구보다 작업 속도가 빠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캐치 미 이프 유 캔에 출연한 배우 톰 행크스 역시 영화에 관한 지식에서 스필버그는 백과사전 수준이다 라고 스필버그의 능력을 극찬했죠. Here's the distinction. Your conscience shouts, here's what you should do, while your intuition whispers, here's what you could do. Listen to that voice that tells you what you could do. Nothing will define your character more than that. 전 12살 때 영화 감독이 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단순히 소망한 게 아니죠. 저는 제 꿈을 분명하게 그렸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영화 감독이 되었습니다.